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 수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저희 JTBC가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 명태균 씨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명 씨는 그간 공개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털어놨는데 먼저 자신은 김 여사의 식구였다며 그 식구 중에는 통일교 측이 김 여사 선물이라며 준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받은 최측근 비서 유경옥 씨도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식구라고 표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말하는 식구는 진짜 식구들. 정 비서관 유용, 그다음에 그 황 누구지? 정호 뭐 이런 사람들 다 식구 아니나? 식구엔 통일교 측이 준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이 전달된 최측근 비서 유경옥 씨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김 여사 측과 건진법사 측은 식구인 유경옥 씨가 김 여사 모르게 샤넬백을 받고 전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김 여사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심지어 대통령 부부의 순방 일정도 언급한 건 이런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란 주장입니다. 2022년 11월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꿈 얘기를 하면서 아니 꿈에서 비행기가 떨어져서 혹시 남쪽으로 해외 가실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 발리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태원 참사 직후라 관광지인 앙코르와트는 가지 말라고 했더니 실제 일정이 취소됐단 겁니다. 가지 마라고 그랬죠. 그 많은 그 자녀들이 돌아가셨는데 159명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관광지 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명 씨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관련 매뉴얼을 공유했다고도 했습니다. 매뉴얼을 보내주고 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된 사람 매뉴얼이 뭐가 예전에 홍순 할 때 그 구두 신고 갔잖아요. 하지만 지난해 10월 명 씨 자신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언론사를 통해 대통령실에 경고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건들지 마라 이 말이지. 여사 대통령 음성하고 USB를 그 조선일보 차장한테 줘요. 전달한 것도 확인했고 다 했지. 그리고 얼마 안 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명 씨는 공천 개입 의혹이 비상계엄에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조서를 쓰면은 아마 조서 내용이나 여러 가지가 대검에서 구독하는 사람도 많고 애독자가 많다 하니까 뭐 대통령이 다 봤을 건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영향이 상당히 컸을 거라고 봐요. 계엄이 만약 성공했다면 의혹을 제기했던 자신은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목숨은 창원 교도소에서 나를 지켰다. 내가 아마 총살 1호였을 거다. 명 씨는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인에 가야 될 길을 가르쳐달라 해서 저는 가르쳐줬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정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등 넘어 흐름을 읽습니다. 정치의 숨은 맥,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짚어드립니다. 정치레이더 지금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왜 누구에게만 이토록 관대합니까? 다이아 목걸이, 샤넬백, 그리고 식구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일들.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사적인 선물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김건희가 자신의 식구를 통해 이런 고가의 선물을 전달받았다는 주장, 그리고 대통령 부부의 순방 일정까지 사전에 공유하며 의견을 나눴다는 정황. 대체 누가 이걸 보고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나라의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실 안팎의 인사들과 비선 관계로 움직였다는 이 충격적인 증언은 단순한 폭로가 아닙니다. 그건 곧 민주주의의 기반을 뒤흔드는 범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이 모든 것을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해온 사람에게 우리는 언제까지 면죄부를 줘야 합니까?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저는 바랍니다. 이번 특검이 단순히 정치적 진영 싸움으로 끝나지 않기를. 이번만큼은 진실의 실체를 끝까지 쫓아가 주기를.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국민의 눈높이를 말했듯 국민이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정치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이 나라의 정의를 원하신다면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목소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감시자이자 심판자입니다. 이제 김건희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더는 썩은 뿌리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진짜 바꿔야 합니다. 명 씨는 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양보하는 대가로 김건희 여사가 공기업 사장이나 장관 자리를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실제로 지원을 위한 서류까지 준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윤정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총선 전 경남 창원 의창에 김상민 전 검사가 등장했을 때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 소문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출판 저기가 기념회 때 여사가 올 거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정말 진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 차례 전화로 김 전 검사를 도우란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나타났죠. 근데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다. 예, 그런 거 보면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성품을 봐서는 자기한테 도움을 준 사람을 챙기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겐 지역구를 옮기는 대가로 다른 자리를 챙겨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공기업이나 장관이나 이런 데 한번 내가 신경 써보겠다. 김영선 의원이 아마 서류 준비를 했을 거예요. 김 전 의원이 이런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갖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김영선 전화기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철규 의원과의 통화, 그 다음에 윤재옥 원내대표와의 통화, 장동혁 사무총장과의 통화들이 다 남아있을 겁니다. 공식 출범한 김건희 특검에 자료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공정하고 엄중하며 정의로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수사에 협조할지 여부는 특검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제가 보기엔 핵심은 김건희가 이 모든 관계의 정점이었다는 점입니다. 식구라고 불리는 사람들, 명태균 씨, 유경옥 씨, 그리고 통일교와의 연결고리까지. 이건 단순한 사적 친분이 아니라 권력의 사적 남용입니다. 샤넬백이든 다이아 목걸이든 선물이 오간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고리 안에서 대통령 부인의 권력이 사적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분노해야 할 지점입니다. 명태균 씨가 비행기 떨어지는 꿈 얘기하며 대통령 순방 일정까지 언급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사적인 대화라고요. 이건 누가 봐도 비선 개입이고 대통령실의 공식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 KT 건물로 특검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가장 심각한 사례가 KT 사례입니다. 2번이나 결정난 사장 후보가 갑자기 날아갑니다. 또 그 다음 후보도 날아갑니다. 전부 다 윤석열, 김건희 직계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 김건희 직계 세력이 KT를 장악하고 있다. 지금 안진걸 소장의 기자회견이었는데, 자, 이 특검에서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된다. 어제 그런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안 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노조는 KT 경영 공백 사태는 이 김건희가 불법 개입하고 네. 또 정권에 충성하고 맹세한 자를 사장으로 내려보낸 초유의 사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회견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당시 대통령실 인사들이 윤석열 씨 배우자 김건희 씨의 입건에 따라 KT 대표이사 임명에 관여했다고 노조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특별팀의 고발장도 어제 온라인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당시 KT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이었는데요. KT가 대표적인 소유 분산 기업이었던 점을 노렸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결국 직접 고발을 한 겁니까?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예. 그 고발장이죠. 고발장을 제가 우리 애청자들 위해서 들고 왔는데요. 네. 사실 항상 말씀드린 고발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하시죠. 일이 아닙니다. 많이 하시긴 근데 하시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예. 제보가 들어와 있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초적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명박 정권 때도 박근혜 정권 때도 많이 했지만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서는 훨씬 더 심하게 많이 제보되니까 제가 이걸 고발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거든요. 제보해 주신 분들이나 또 언론사의 취재 결과라든지 저희들의 크로스체킹 결과를 보면 와 이건 너무 심한 불법 비리다. 그러니까 뭐 너무 황당하게 구현모라는 사장이 2번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사장 결정됐는데 갑자기 주총이 앞두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윤경님이라는 사람이 또 만장일치로 사장 후보로 또 갑자기 날아갑니다.
그러더니 대여섯 달 동안 사장이 없습니다. 예. 세계 10위권의 통신 대기업, 민간 대기업에서 이런 일은 전두환 노태우 때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그래서 문제가 예. 생겨서 그 경영 공백 사태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특검법에 네. KT에 대해서 윤석열, 김건희 세력 그 중에서도 김건희를 정점으로 수석 비서관들과 함께 개입했다. 오늘 아침에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에도 단독 보도입니다. 뭐 5인방 이렇게 네. 지목이 됐는데 일단 그 낙하산호가 했는 한번 사람 질문 한번 예. 드려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KT 경영 공백 사태가 대충 어땠습니까? 6개월 지금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하던데요. 네, 지금 네. 말씀해주신 대로입니다. 구현모 대표이사가 이제 2022년 11월에 연임 선언을 연임하겠다고 했습니다. 했고,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건데요. 그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지면서 프레임을 씌우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네, 그 결국에 이제 KT는 결과적으로 그 공개 경쟁 방식으로 대표이사 선임을 재추진했습니다. 이때 이제 구현모 대표가 34명 중에서 처음으로 자진 사퇴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경력 공백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윤경님 그 당시 사장도 그 최종 후보자로 선정이 됐지만 대표로 선정이 됐는데 네네 선정이 됐지만 그 이제 과방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KT가 자기들만의 경선을 하고 있다. 당시에 이제 뭐 윤경님, 박윤영, 신수정, 임헌문 등 이 KT 전현직 임원들만 최종 면접에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KT만의 리그를 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윤경님 사장도 결국에는 자진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자, 2명의 대표이사 선출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사람들이 사퇴가 됐는데 그때 이제 개입이 있어 용산에 개입이 있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개입이 있었을까요? 네, 그 이제 앞서 이제 과정에서 뭐 국민연금, 국회 과방위 얘기 드렸는데요. 이들을 조정한 것이 이제 용산의 그 세력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 KT 이제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이 용산 실세들로부터 기획되고 실행됐다는 건데요. 네.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이 세미나를 열어서 소유분산 기업 KT의 지배구조 문제를 저격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KT가 이익 카르텔이라는 회견도 열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왕수석으로 불리던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이관섭이 네, 이 해견을 주도했다는 것이 고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네, 용산에서 써주는 대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론이 조성이 됐고요. 네. 또 이 소유 분산 기업의 투명한 지배 구조에 대한 메신저는 계속해서 나왔는데 네. 이게 바로 이제 금강 원장이었던 이복현 씨가 네. 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복현, 이관섭 당시 어쩌면 이 금융 쪽에 이 실세들이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개입이 돼가지고 결국은 경영 공백이 생긴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네, 왜냐하면 네. 대표이사가 되려는 사람이 안 된 거잖아요. 막아버린 거잖아요. 2022년 네. 12월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은 새로운 사장으로 그렇죠. 그게 연임을 하던 새로운 사장이 되던 경영 공백이 없이 이렇게 쭉 자유롭게 연결이 돼야 넘어가잖아요. 되는데. 세계 10위권, 예. 그러니까 대기업 순위 12위권에 엄청나죠. 매출만 수십조에 달하는 그리고 우리 KT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통신 가입자만 2천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다음에 유선통신 무슨 다 국가기관 사업자입니다. 그렇죠. 이런 데는 경영 공백이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AI 강국이나 IT 강국 관련해서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KT는 또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조를 괴롭힌다는 것은 악명이 높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면 그런 문제도 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가 있었을 텐데 느닷없이 계속 용산에서 개입해가지고 결국 사장이 2023년 8월 달에 옵니다. 예. 무려 거의 예. 9개월 정도 9개월이군요. 예, 예. 사장의 리더십이 붕괴되고 공백이 있었던 것인데 네. 이진 기자님께 설명 잘해주셨지만 그렇게 실세들 대여섯 명이 개입했다. 네. 갑자기 막 이사들이 다 사퇴하는 또 사태도 발생합니다. 요 정도면 김건희 씨가 진두지휘했다. 자, 그 배후했다. 지금 이복현,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이관섭 얘기는 좀 했습니다. 두 사람. 근데 시민단체 고발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이 또 개입을 했다. 이런 정황도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 시민단체 고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네. 지금의 KT가 경영 공백을 장기화된
그 주요 그렇죠.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그 당시 이제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이었던 이동관 씨가 이 시민단체 고발을 사주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 시민단체는 당시에 이제 일감 몰아주기와 배임 혐의로 이 차기 대표 후보자였던 구현모 그리고 윤경님을 고발했습니다. 고발 계기로 이 검찰 수사도 본격 진행됐는데요. 이들의 경영 비리가 있다 때문에 경영진 교체 명분이 충분하다는 시그널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년 3개월간 걸친 수사에서 구현모 대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때문에 이 수사가 연임을 노렸기에 보복성 고발이자 수사라는 지금 시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고발하게 되면 여론이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연임을 못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동관도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 이동관이 왜 저기 또 있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낙하산으로 지금 주목되는 사람이 대여섯 명 있는데 네네네네. 예를 들면 MB 특보를 지낸 이명규라는 사람 지금 네. 경영지원부장이고요. 윤정식, 이용복, 최영범, 정우진 다 MB 정부나 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도 최소 대여섯 명이 지금 KT를 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까지 더 있을 겁니다.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개입해서 사장 쫓아내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장을 8개월 동안 9개월 동안 안 치고 예. 그 다음에 주요 임원과 이사진을 또 장악하는 또 그 자기 사람 자리를 또 주는 거죠. 예. 이 전 과정이 사실은 예. 업무방해요, 직권남용이요, 아하. 배임죄에 해당할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고발한 것이고 아마 김건희 특검으로는 첫 번째로 공식 고발된 사건이거든요. 왜냐면 김건희 어제 특검이요? 현판식이었잖아요. 10시에. 하자마자 제가 했네요? 11시 40분에 오프라인으로 내려왔는데 KT 직원들이 막아요.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특검 관계자의 또 1등으로 가려고 또 이걸 또 일찍 또 하셨군요. 그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특검 현판식 하는 날 꼭 네. 1등은 아니다 하더라도 예. 김건희 세력이 주요 대기업의 인사와 경영에도 불법 부당에 개입했다. 네. 아마 우리 뉴스토마토 취재팀 이거 외에도 다른 기업도 취재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에게도 주요 금융주주의 인사라든지 경영에 아주 노골적으로 개입한 누구를 네. 사장으로 앉혀라. 안 지금 가만두지 않겠다. 예. 이런 제보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기자님. 그리고 당시 KT 분위기도 한번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 KT가 그 대표 그 추진 과정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 실적도 좋았고 예. 또 주가도 오르고 구현모. 있었고, 네, 네. 그리고 예. 내부에서도 어쨌건 평사원이 대표로 오르면서 맞아요. 이 성공 신화다, 우리도 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요. 이 전직 고위 관계자들은 이 당시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오죽하면 차라리 차기 대표를 용산에서 지목해달라는 메시지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아예 네네네. 이렇게 할 바에야. 네네네. 아하. 네, 근데 대답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 경영 공백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네.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저기에 자 술판이 벌어졌어요. 해군 함정에. 윤석열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종욱 박사님. 없었던 걸로.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김갑수 선생님, 윤석열이 없는 저기에 해군 함정에서 술판을 벌이고 자 일종의 폭죽놀이까지 했습니다. 작사를 가지고 가조리를 만들어놓고 김성훈은 거기에서 이걸 잡는 장면을 영상으로 담아서 김건희 앞에 이렇게 해서 피를 뺀 회가 왔습니다. 이게 진짜 맛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멋져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 일입니까? 대통령이 김건희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부인을 만족시킨 거다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말씀 속에 오늘 얘기 흐름 속에서 보면 실제 주인공이 김건희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부패 행위에도 심지어 내란에도 군을 움직인 거에도 김건희가 모든 아이디어와 지휘 명령 계통을 갖고 윤석열을 그냥 도구로 이용해서 이렇게 부린 것이다라는 추정까지 지금 나간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들끼리 이제 이렇게 유니버스에 우리가 생각해내는 세계예요. 왜냐하면 실체적인 그림자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뭐가 단서가 자꾸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윤석열이 그러니까 수감됐다 해서 사태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경계의 의미로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김건희가 정말 핵심적으로 이 국가의 전반적인 문제를 정말 쥐고 흔들었느냐 이 문제는 두고두고 찾아봐야 되겠죠. 자, 조심해서 접근하시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볼 테니까 아까 박지원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 작살로 이제 그 화를 잡았다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공개해야 될 내용 우리 이상우 기자가 얘기 좀 해주시죠. 자, 저렇게 해서 폭죽을 터뜨린 걸 너무 좋아하니까 김성훈이가 다시 김건희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사실 그 정황으로 알고 있던 거를 지금 팩트로 말씀하셔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이 저 배위에 없었다는 거 저는 사실 확신이 없었는데 예. 또 확인이 된 내용이에요. 좀 확인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보를 받았죠. 윤석열 있었는지 없는지 본인이 밝히면 되죠. 근데 실제로 지금 이런 정황에 따라서 윤석열이 없는 배에서 해군 함정을 이용해서 지금 당시 아마 본부장이거나 차장일 수 있었을 텐데 김성훈이 뭐 가족 부장도 아니고 경호 본부장이면은 대통령을 경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니까. 예. 아니 대통령을 해야죠. 대통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장이니까. 가족 부장 정도가 하는 거거든요. 예. 여사는. 근데 차장인지 본부장인지는 몰라도 김성훈이 지근거리에서 윤석열도 없는 해군 함정에서 김성훈이 김건희를 위한 사실상 사적 어뮤즈먼트 위안을 해준 거거든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거는 여태까지 들었던 국정농단 중에서 아주 쇼킹하다. 화로를 마셨다고 해서 그걸 또 찍어다가 또 보여줬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영상 촬영해서 직접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한테? 말씀하신 그 폭죽 이벤트도 예. 그러면 윤석열이 없는 가운데 폭죽 이벤트를 했고 김건희가 반응이 좋으니까 그 다음 날도 또 한 번 더 여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폭죽 3호기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는 정말 시민이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언론이 침묵하면 시민이 말해야 하고 검찰이 외면하면 특검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대로 묵인하고 지나가면 또 다른 비선 권력이 나타납니다. 언론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는 집요함을 가져야 하고 시민 사회는 끝없이 질문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저 역시 이 영상 하나로라도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상은 더 이상 이런 부패와 거짓이 당연한 나라가 아니어야 하니까요. 오늘도 정치의 표면 넘어 흐름을 함께 따라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는 이기는 게임이 아닌 이해의 과정입니다. 정치레이더는 앞으로도 정쟁보다 방향을, 갈등보다 본질을 짚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제대로 된 정치가 되고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주권의 대한민국이 되길 정치레이더는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